안녕하십니까, 아는통역사입니다. 요즘 미국 정치 뉴스를 보다 보면 이름 하나가 계속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바로 일한 오마르입니다. 연방수사, 재산급증, 미네소타 사기 사건, 자극적인 단어들이 쏟아지지만 정작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정치적인 프레임인지 정리된 설명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 사안을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짚어보겠습니다. 1부입니다. 연방수사라는 말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나? 먼저 가장 많이 오해되는 부분부터 짚겠습니다. 현재 기준에서 일한 오마르가 연방검찰에 의해 형사 기소되었다는 공식 발표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방수사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의회 차원의 조사입니다. 하원감독윤리관련위원회에서 오마르 의원의 재산 증가 과정과 재정 공개의 적절성을 검토하겠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둘째, 미네소타에서 진행 중인 대규모 연방 사기 수사입니다. 이 두 가지 흐름이 겹치면서 오마르라는 인물이 정치적, 상징적 중심에 서게 된 것입니다. 2부, 정치 이후 오마르의 재산은 얼마나 늘었나? 이제 숫자를 보겠습니다. 공개된 의회 재산 신고 기준으로 보면 오마르 부부의 순자산은 최근 신고에서 약 600만 달러에서 최대 3천만 달러 범위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하원 의원의 연봉은 약 17만 달러입니다. 정치 입문하기 이전에는 오마르는 고소득 자산가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부채가 더 많았죠. 그런데 2023년에서 2024년 사이에 재산 범위가 단기간에 급격히 확대됩니다. 이 증가분의 핵심은 오마르 본인의 급여가 아니라 배우자 명의의 사업 가치 상승입니다. 법적으로 물론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치에서는 합법과 정상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형사 문제가 아니라 감독과 검증의 대상이 됩니다. 3부 미네소타 사기 사건, 판이 바뀌는 순간에 대한 것입니다. 이 논란을 폭발시킨 건 미네소타에서 벌어진 대규모 사기 사건입니다. 연방정부는 복지, 보조금, 비영리 단체를 둘러싼 수십억 달러 규모의 사기 가능성을 수사 중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범죄가 아닙니다. 수년간 방치된 구조, 정치권의 감독 실패, 특정 커뮤니티와 연결된 자금 흐름, 이 모든 것이 얽힌 구조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을 대표해온 가장 상징적인 정치인이 바로 일한 오마르였습니다. 4부 수사 이후 오마르의 선택. 많은 사람들이 주목한 건 사건 이후 오마르의 반응입니다. 그녀는 철저히 조사하라 라고 하기보다는 수사가 커뮤니티에 혼란을 준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What they are doing is creating confusion, chaos, trying to intimidate people from being able to exercise their regular, normal activities that they would. 여기서 정치적 해석이 갈립니다. 한쪽에서는 정당한 인권 우려라고 보고 있고 다른 한쪽은 수사 자체를 약화시키려는 프레임 전환이라고 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자금 구조나 정치적 책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거의 없었다라는 점입니다. 이 침묵이 의혹을 더 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핵심은 무엇인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직 형사 기소는 없었습니다. 아직 범죄 확정도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의회 차원의 조사는 진행 중입니다. 재산 급증에 관련된 설명을 요구받았습니다. 연방 사기 수사의 정치적 파장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법정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정치의 신뢰 문제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누군가를 미리 유죄로 단정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정치인은 억울할 권리도 있지만 설명할 의무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설명이 없을 때 의혹은 커집니다. 지금까지 말을 통역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를 통역하는 아는 통역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